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교실입니다. 오늘은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 마음을 울리는 표현 소단원 1 보슬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슬비, 곧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을 노래한 시를 읽고요. 여기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 그리고 그 비유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보슬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슬비 한번 들어볼까요? 보슬비 이성미. 내려오는 중일까 올라가는 중일까. 땅에서 하늘까지 투명한 날실처럼 실뱀들이 꼿꼿이 서서 올라가는 중일까 내려오는 중일까. 잘 들었습니까? 그 다음 이 시의 특징은요, 이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의 빗대어서, 그죠? 비유법이죠?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년과 맨 마지막 년이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주기도 하고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여운을 주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활동 다지기,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 파악입니다. 자, 말하는 이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 시적 화자죠. 자,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거 뭐죠? 예,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보슬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이 시적 화자가 뭘 떠올리고 있죠? 그렇죠. 날실과 실뱀을 떠올려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비 오는 모습이 날실과 실뱀과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날실과 실뱀처럼 내리는 보슬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적인 표현 파악, 이 시에 쓰인 비유적 표현을 파악해보자는 건데요. 자, 보슬비, 그 다음에 날실, 실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늘다, 그 다음에 길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식구에서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모습, 구체적으로 보슬비 내리는 모습을요, 투명한 날실처럼 해서 투명한 날실에 비유하고 있죠. 특히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듯이처럼 투명한 날실에 직접 비유하고 있죠. 직유법이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슬비 내리는 비 오는 모습을요, 꼿꼿이 서 있는 실뱀, 보슬비 모습은 꼿꼿이 서 있는 실뱀이다 해서 실뱀에 은근히 비유하여, 다시 말해서 은유법이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에서 대상을 표현한 방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말해보자. 예, 이러한 비유법을 사용하는 말미암아 보슬비 내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투명한 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꼿꼿이 선 아주 녹색의 실뱀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여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주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에 사용된 비유의 효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4. 적용학습입니다. 다른 시의 비유 파악이거든요. 강소천 시인의 봄바람이라는 시를 읽고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예,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봄바람을 마침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고요. 곧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생생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의인법, 그 다음에 직유법, 은유법 등을 통해서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시의 특징은요. 집 밖에서부터 집 안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봄바람을 따라가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을 찾고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비유적인 표현의 특징을 보면, 봄바람, 사람이 아닌 봄바람을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비유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에 빗대었죠? 사람이 빗대었어요.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사람에 빗대어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보면 울 오빠 같은 했잖아요. 그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있냐? 직유법도 사용되었고요. 봄바람은 심수쟁이다. 있죠. A는 B다. 은유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단원 1 보슬비에서 배운 시의 표현 방식을 교과서 17쪽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뭘 배웠나요? 그렇죠.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비유 정리하세요. 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이게 원관념이에요. 원래의 것,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 이걸 보조관념이에요. 다른 것에 뭐예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비유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유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직접 비유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 등을 사용해가지고요,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물방울. 그래서 투명한 물방울을 유리구슬에 처럼을 사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것이죠. 직접 비유하다, 직유법이에요. 두 번째는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은근히 비유하는 법, 이거예요. 이것은요, A는 B다 같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요, 동일하게 은근히 비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A는 B다, 그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의인법, 사람처럼, 그죠?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 사물이나 다른 것을 사람처럼 표현. 예를 들면,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바람. 바람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치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단원 1 보슬비, 그리고 그 보슬비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